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6회차 이번 주말 K리그2 9라운드 6경기 분석인데요. 주중에 그 K리그2는 8라운드 경기가 있었죠. 그 체력 변수, 휴식팀에 대한 변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두권과 하위권이 서서히 구분이 되고 있고, 이번 라운드에도 또 부진한 팀들의 맞대결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안양과 김포의 경기입니다. 이 공격력 최다 득점팀 안양과 수비력 최소 실점팀 이 김포의 맞대결이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우세했죠, 확실히. 안양은 저희가 앞선 라운드 주중에 이 경남 상대로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불운하게도 이 자책골이 2개나 터지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죠. 다만 이 김동진이 갈비뼈 부상으로 명단 제외당하면서 이 공격에서 왼쪽 측면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김동진 부상으로 빠진 김동진을 빼고는 베스트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반 PK를 얻으면서 쉽게 앞서를 나갔는데 이 수비진에서 이 실수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이 안양의 저수를 보면은 이 백동규 특히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는 백동규를 굉장히 전진시켜 놓고 이쪽 측면 공략을 많이 하는데 뭐 상대 공격 진영에서 이 스로인까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윙백이나 풀백 선수들이 하는데 이 백동규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스로인으로 공격 가담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의 부분 전술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후반 체력 저하가 좀 드러났고 이 자책골을 2개나 허용하는 이 불운이 따르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죠. 이 중앙 수비수들의 집중력 저하가 좀 관건이 됐던 원정 경기였는데 이창용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수비 라인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안양입니다. 원정팀 김포죠. 부산 상대로 뭐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손석영의 그 높은 타점 헤딩골로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수비적인 운영과 강한 압박을 선보였죠.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당황한 경기였습니다. 중원에서 이 파블로 선수 확실히 개인기량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박찬혁 골키퍼의 영입이 확실히 굉장히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뭐 김포가 수비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대신 많이 뛰고 압박을 많이 하는데 뭐 상당히 중요한 슈팅들을 이 박찬혁 골키퍼가 확실하게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2부 수준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키퍼예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손석영의 높은 타점에 헤딩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이 부산이 굉장히 공세를 퍼부었는데 공격 전술을 바꾸면서 이 밀집 수비로 잘 막아냈던 그런 김포의 경기였습니다. 운이 아닌 이제 실력임을 증명하고 있죠. 지난 시즌 다크호스인가 싶었는데 이제 그 다크호스를 넘어서서 플레이오프권, 우승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당은 안양이 정배당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배당 차이만큼 경기력의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격 진영에서 부분 전술과 짜임새가 좋은 안양이고 이 김포의 강한 압박, 이 안드리고 같은 선수가 한 번에 탈압박을 해서 그 측면으로 전개를 한다면은 뭐 김포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양 쪽으로 좀 기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창혁 골키퍼가 얼마큼의 선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의 승, 핸디부, 골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닙니다. 언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가 되겠죠. 두 번째 경기는 이 성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이 굉장히 전통의 명가들인데 2부에서 맞대결을 하고 있네요. 홈팀 성남은 보면은 지난 8라운드 주중에 휴식을 거둔 팀입니다. 좀 이점이 있겠죠. 7라운드 주말 그 천안과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완승을 예상을 했고 뭐 핸디 승 이런 게 적중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남이 굉장히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뭐 천안에게 그냥 무승부로 끝났어도 성남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천안과의 경기를 살펴보면 이상민과 권순영 이 두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를 내세우는데 이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전개를 선호를 하는데 여기서 중앙으로의 연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학 골키퍼가 나서면서 확실히 뒷문의 안정감은 생겼고요. 이 중거리 슛 언더골 2방으로 후반 앞서 나갔는데 이 다시 차라도 이렇게 못 넣을 것 같아요. 이 골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천안과 그냥 비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이 천안 수비 상대로 공격의 짜임새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승리는 거뒀지만 좀 경기력은 아쉬웠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장신 공격수 데니스온 선수가 뭐 높이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으로 데뷔골도 넣고 앞으로는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부산이죠. 이 김포 원정에서 공격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부산이 이겨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프랭클린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선발로 나섰지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과 김찬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쉽게 이제 김포에게 패하고 말았죠. 이 프랭클린 김찬 투톱이었지만 이건 뭐 사실상 포메이션 상으로는 쓰리톱이었는데 이 두 선수의 투톱 체제로 운영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마스가 이 선으로 내려섰지만 이 전방의 파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라마스를 다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했는데 뭐 제공권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아예 상대 선수를 마크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프로 무대에서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었죠. 후반에 이 채건주를 투입한 다음에 3톱 형태로 공격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좀 시간이 늦었죠. 이미 김포는 선제골을 넣고 내려선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 경기를 치른 이후에 원정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그 주말 경기 후에 바로 그 주중 경기를 치르느냐고 원정으로 와서 그런지 굉장히 피로도도 많이 보였던 그런 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랭클린 카드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라머스 의존도가 더 커진 그런 부산이죠. 배당은 성남의 정배당을 받았는데 성남의 경기력도 그렇게 천안 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뻔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장신 공격수 투입에 실패한 부산입니다. 결론은 다시 빠른 축구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의 변수는 주중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성남의 체력적인 우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외국인 새로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과의 국내 선수들과의 합을 좀 더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충분히 부산의 이런 속도전을 막아낼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경기 성남의 승, 핸디부 그리고 오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성남 역시 이 센터백 라인이 제공권,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뭐 김효광 골키퍼가 있긴 하지만 부산 역시 이 투 센터백이 약점을 좀 갖고 있죠. 장신 공격수가 있는 성남인 만큼 아마 부산의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해서 서로 뭐 골이 많이 나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랜드와 이 김천의 경기인데요. 김천의 기세가 확실히 살아났죠. 뭐 서울 이랜드는 지난 부천 원정에서 주중에 저희는 부천이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서울 이랜드가 진짜 말 그대로 행운의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부천의 공격적인 운영에 다소 말렸던 이랜드였죠. 빌드업하며 올라가다가 뒷공간 공략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가 이 클리어한 볼이 차승현 선수 맞고 그대로 부천 골망으로 들어가는 행운의 골로 승리를 거뒀죠. 이시현 선수는 확실히 왼쪽 측면에서 기민함을 돋보여줬는데 이동률 선수가 이제 퇴장 징계가 끝나고 복귀를 하기 때문에 두 선수를 뭐 교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두 선수를 좌우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측면에서의 날카로움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이랜드가 수비적으로 잘했던 경기라기보다는 부천이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는데 이 마무리 슈팅의 섬세함이 좀 부족했죠. 승리는 거두긴 했는데 내용적으로 좀 아쉬웠죠. 이 이동률 복귀에 좀 기대를 걸 이랜드입니다. 원정팀 김철입니다. 확실히 살아난 경기적으로 이 전남전 승리를 거뒀죠. 뭐 저희가 예측한 대로 맞았는데 다만 그 전남 상대로 좀 무리한 슈팅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죠. 최근 폼이 좋은 이 3톱을 구성을 하면서 그 기존의 자기들의 4-3-3을 유지를 했죠. 부분 전술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이 김준범 선수가 굉장히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수비 상황에서 확실히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거예요. 막바지에 이제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권창훈 선수가 활약이 좋았죠. 최근 2경기 연속골이고 이날도 1골 1도움 하면서 역시 이 저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퍼붓는 봉쇄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김진규도 확실히 공격 진영에서 클래스를 2부 리그에서 뛸 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배당은 이 김천의 정배당이고 이 경기는 핸들을 받아도 김천이 굉장히 우세할 경기가 됩니다. 경기력이 살아난 김천의 기세입니다. 이거를 막아낼 팀은 당분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서울의 패, 핸디 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충남 아산과 경남의 경기인데요. 1위 팀 경남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충남 아산은 저희가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청주 원정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죠. 이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를 좀 괴롭혔고 압박 후에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상대의 공세도 잘 받아냈습니다. 이 청주가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었거든요.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중거리 슛으로 이 전반에만 2득점으로 앞서가면서 좀 여유를 찾았죠. 후반에도 날카로운 역습으로 이 공세를 펼쳤고 두아르테와 고무열이 후반 합류하면 확실히 공격진의 무게감이 돋보이게 되는 아산입니다. 흐름을 바꿔낸 아산입니다. 박주영 골키퍼도 든든하죠. 이 서서히 짜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정팀 경남입니다. 지난 라운드 뭐 앞서 그 안양 경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경남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 주말 경기를 치르고 바로 화요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선발 명단에 조금 변화를 주면서 후반에 힘을 주는 스타일로 나왔고 결국에는 이게 먹히면서 안양을 잡아냈죠. 이 체력 안배 차원에서 변화를 준 것 같기도 했고요. 전반 PK 실점으로 좀 몰리긴 했지만 간결하고 아주 직선적인 역습이 카스트로 선수를 활용해서 경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안양의 공세를 몸을 던지는 수비로 잘 버텨낸 이 특히 김영찬 선수의 투혼이 돋보였던 수비력이었죠. 상대 자책골로 역전승을 거둬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는 이 후반에 교체 투입에 들어가 뛰어준 이 왕기종 선수의 집념이 돋보였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갔죠. 일부 로테이션 돌리고도 승리를 거둔 경남이었습니다. 배당은 경남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세에 오른 경남의 질주가 이 아산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후반 드하르테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경남의 측면 수비 쪽에서 승부가 갈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핸디를 받게 되면 아산이 승리를 거두가겠죠.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산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거예요.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와 부천의 경기인데요. 청주는 뭐 앞서 아산 경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상했던 것처럼 아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죠. 개막전에서 1승을 거둔 후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수비가 관건인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지만 이 이승재 선수의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 코너킥 제공권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했고 측면 수비도 무너지면서 후반 초반에도 뭐 원더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 추가 실점하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이 골키퍼 유현우 선수 골키퍼도 뭐 MOM을 받기도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는 좀 선방을 많이 했는데 골키퍼 포지션에서도 미스가 나오고 좀 전체적으로 뒷라인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도 안 되고 이 수비적으로도 나서도 안 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청주입니다. 원정팀 부천입니다. 이랜드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아쉬운 결정력으로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경기 저희가 뭐 부천의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그 뭐 승패는 틀렸는데 언더는 뭐 맞긴 했거든요. 부천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4실점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전술적 변화 없이 기존 선수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금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 안재준이 선발로 나서서 이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유승현이 클리어한 공이 상대 맞고 그대로 골로 연결되는 실점하는 운이 없었던 경기였죠. 이 중원에서 뛰는 카즈 외에는 이 전방에 뛰는 외국인 공격수들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뭐 카릴이라든가 좀 적응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국내 선수들 위주로 이 한지우나 김호남 이런 선수들 위주로 좀 공격 점수를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 명단에 좀 변화가 필요해 봅니다. 4실점하면서 무너지던 모습은 수습이 된 부천입니다. 부천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수비력 개선이 안 되는 청주입니다. 이 부천이 이랜드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운영으로 또 부진을 벗어나려 할 겁니다. 연패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경기는 부천이 몇 골 차로 이기느냐가 관건이 될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주의 패, 팬디 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 마지막 안산과 전남의 경기인데요. 경기력은 전남이 앞서 있는데 결과는 어떨지. 안산은 지난 라운드 저희가 천안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좀 안산에게는 운이 없었던 경기입니다. 클리어 미스로 실점을 했고 막판 이 골대의 불운까지 따랐죠. 이 정재민 원톱에 티아고와 가브리엘을 윙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포백 라인을 조율을 하면서 상대의 침투를 저질했는데 이 수비 라인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있어 보였습니다. 이 조직적인 훈련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김경준 선수를 또 미드필더 쪽으로 기용을 했는데 이 선수 차라리 톱이나 윙으로 빼는 게 더 본인의 장기를 잘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으로의 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클리어링 미스로 선제골 내준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교체로 변화를 주면서 후반 공세 끝에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지막 그 헤딩이 골대를 맞히지 않았다면 안산이 이겨낼 그런 경기였죠.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좀 아쉬운 안산입니다. 이 공격 전술의 변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죠. 원정팀 전남입니다. 저희 예상처럼 확실히 고비가 됐던 김천 원정이었고 예상 외로 좀 잘 버티긴 했는데 뭐 조금 일부 로테이션을 돌리고 했던 부분이 패착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아쉽게 후반 막판 무너지면서 패하고 말았죠. 아스나이 왼쪽 풀백은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최근 연속골을 기록했던 하남이 나섰었죠. 이 발디비아가 선발 명단에서 빠졌었는데 발디비아가 없는 상황에서의 전남은 공격 전개가 여전히 굉장히 답답합니다.
상대의 빠른 템포 패스에 수비 라인도 굉장히 쉽게 무력화가 됐죠. 이 박스 안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튕기는 공을 이제 하남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막바지 수비 집중력이 버티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록 연승의 흐름은 끊겼지만 이 끈기 있는 플레이는 보여주고 있는 전남이었죠. 전남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 흐름도 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막바지 집중력 저하로 패한 전남이었는데 상대가 김천이라는 강팀이었죠. 안산 상대로는 아마 충분히 전남이 주도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안산의 패, 더 골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핸디부,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 픽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 경기 안양과 김포의 경기는 이 안양 승이 가장 안정적인 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더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안양 승이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성남과 부산의 경기는 이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 역시 센터백 라인의 제공권 허점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보이고 부산 역시 그 이한도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높이 싸움에서 가끔 미스가 나오는 그 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신 공격수 데니손이 합류한 성남인 만큼 이 경기는 골이 많이 나올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뭐 서울 이랜드와 김천 상무의 경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핸디패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뭐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요거 그냥 서울 패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핸디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충남과 경남의 경기는 이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아산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수비적으로 나설 거예요. 경남이 최근에 빠른 속공이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많은 골이 나오기 힘든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와 부천의 경기도 이 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가 되겠죠. 뭐 요것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청주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경기 직전 경기 4실점을 했기 때문에 뭔가 수비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요게 그냥 청주의 패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 안산과 전남의 경기는 이 경기도 언더가 가장 안정적인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이 지난번에 한번 이랜드한테 4실점 한 다음에 이 수비 전술을 스트릿백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폭백으로 또 바꾸고 하고 있는데 지난 천안과의 경기에서 봤을 때는 그 라인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점을 할 수비력은 아닙니다. 전남의 공격력이 그렇게 막강한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더가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표한 투표지는 저희는 안양과 김포 경기는 안양의 승, 이랜드와 김천의 경기는 핸디패, 청주와 부천의 경기는 이 청주의 패 이렇게 해서 14배 이 핸디가 들어가다 보니까 높아졌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냥 핸디 말고 서울 패와 청주 패 이 두 경기만 가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46회차 K리그2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